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란 주제로 금요일에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전임 강사 이유리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는 성소이다.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항상 들리는 장소인데요. 힌트를 조금 더 드릴까요? 각각의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일생 동안 보내는 시간은 대략 남성은 290일 정도가 되고요. 여성은 약 367일 정도로 1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0년간 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을 약 20년 이상 늘려준 장소이기도 한데요. 어디일까요? 네, 바로 화장실입니다. 세계 화장실 협회 임무 성명서 중에 한 문구로 우리가 매일 볼일을 보는 화장실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미사옥으로 수식되는 존재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집 내부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 많은 곳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45억 명이 화장실이 없거나 배설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약 8억 9,200만 명은 화장실 없이 야외에서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약 18억 명은 대변으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을 정화하지 않고 바로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상 배변을 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 중에 한 곳, 화장실의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개발도상국은 화장실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사진과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화장실을 잘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아이들은 화장실을 가지 않는 것일까요? 네, 바로 문이 없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기 때문입니다. 문도 없는 화장실에서 남녀가 같이 볼일을 본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누가 날 보면 어떡하지? 자기가 볼일을 보는 모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수치심 때문에 늦은 밤까지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먼 곳까지 외진 곳을 찾아서 헤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자아이들은 초경을 시작하면 화장실이 아예 없거나 남녀가 분리되지 않는 화장실이 있는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대변 1g에는 1000만 개 이상의 바이러스와 100만 개 이상의 박테리아, 1000마리 이상의 기생충, 100개 이상의 회충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거나 노상배변의 문화 때문에 앞에서 본 각종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의 배설물이 정화되지 않는 상태로 땅이나 강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이 오염된 땅에서 뛰어놀게 되고요. 또는 아이들은 이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씻으면서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물을 통해 전염되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과 같은 수인성 질병에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수인성 감염병의 대표 증상인 설사병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매일 5살 미만의 어린이 800명 이상이 오염된 물과 지저분한 위생 상태로 인한 질병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5살 미만의 어린이가 가득 찬 보잉 747기가 1년 365일 매일 생존자 없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숫자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5살 미만의 어린이 약 1억 7천만 명이 발육부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발육부진 상태라는 것은 어린이가 성장을 저해당해서
영구적인 신체 손상 및 인지 장애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니세프에서는 발육부진과 영양실조가 위생, 그 중에서도 특히 노상배변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을 널리 알리고 위생 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3년도에 유엔에서는 매년 11월 19일을 세계 화장실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세계 화장실의 날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유엔은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년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전체를 달성할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아마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를 환경 관련 단체들이 많이 강조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속 관련 발전이라는 단어가 환경 관련 용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흔한 오해와는 달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고 있는 빈곤 퇴치와 인권 보장, 성평등, 공동체, 자연 등 포괄적인 삶의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이자 정책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화장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6번째인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6번 깨끗한 물과 위생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과 여아 및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의 공중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며 오염 저감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물 사용의 효율을 높여서 물 부족을 줄이고 초국경 협력을 통해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실현하며 물과 관련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총 6가지가 됩니다. 이 화장실은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의 실험에 의하면 지구 지표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우리나라 6월에서 8월 평균 강수량은 약 2에서 4%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호우와 가뭄 또는 폭풍,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 강도가 세지고 그에 따라서 물 관련 재해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빈국들과 최저개발국들이 가장 취약한데요. 예를 들어서 홍수는 화장실을 부셔서 사람의 배설물이 상수도나 식량작물,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공중보건에 대한 기상이 걸릴 것이고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남기고 간 피해는 여전한데요. 현재 짐바브웨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엘니뇨로 인해서 강우 패턴이 붕괴되었고 그 후로 가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30m 이상 깊이의 우물인 보어홀에 의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보어홀이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클론이 휩쓸고 간 뒤에 몇 차례의 홍수까지 겪은 모잠비크는 바닷물이 땅으로 밀려 들어와서 땅에 소금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육지에 남아있는 우물이나 깨끗한 담수는 소금물이 섞여서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고요. 소금기가 가득한 땅에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위생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전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조건에서 사람의 배설물을 효과적으로 받아 처리하는 화장실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설물은 정화조에 저장되면 나중에 수거 서비스를 통해서 비우거나 배관을 통해서 처리시설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 안전한 폐기인데요. 배설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하면 물도 절약되고 에너지 생산에 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에서는 믿을 만한 물과 영양소를 제공하는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제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직을 사임하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화장실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단을 통해서 후원을 해오고 있는 제품인데요.
캘리포니아 공대가 개발한 에코산사의 화장실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화장실은 화장실 칸이 모두 모듈로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대소변을 분리할 필요 없이 정화조에 받아서 전기 분해와 미세 필터를 통해서 여과시키는 원리인데요. 액체는 재사용하고 고체는 1년에 한 번만 재사용을 하면 됩니다. 전력은 1년에 한 번만 제거를 하면 됩니다. 전력은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고요. 내부에서 사용되는 물은 소변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은 공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국의 클램피드 대학에서 개발한 나노막 화장실인데요. 사용자가 해야 될 일은 일주일에 한 번 용기 안에 남은 잿더미를 치우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변기는 건조 후에 소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변기 뚜껑을 닫으면 톱니로 맞물린 바닥이 뒤집어지면서 배설물이 탱크로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탱크를 외부와 차단시키면서 악취를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배설물을 탱크의 바닥으로 침전시키면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서 건조를 시킵니다. 충분히 건조된 알갱이들은 작은 소각로에서 연소되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등 저전압 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데요. 대략 2에서 6와트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소변도 나노막 여과기를 통해 정화하면 최대 87%를 가정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깨끗한 화장실과 물,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또 나왔는데요. 화장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5번인 성평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진 속 화장실 표시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다음 사진은 영국에 있는 성중립 화장실인데요. 성중립 화장실은 안에 들어가서 대소변을 보고 손까지 씻고 나올 수 있는 1인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공중 화장실과는 약간 구별이 됩니다. 장애인, 여성, 남성용으로 구분되는 기존의 화장실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성별, 장애 여부,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은 남녀로 나뉘어 있는 기존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남녀로 나뉘어져 있는 기존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성소수자는 물론이고요.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어린이, 그 다음에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이 함께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 어떤 곳에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성중립 화장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리현상을 제때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성공회대는 올해 3월에 모두의 화장실을 열었습니다. 성별과 연령, 장애 여부,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화장실인데요. 일부 시민단체나 장애인 시설, 병원 등에 있긴 했지만 국내 대학에 들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보편적 이용권을 내세운 이러한 화장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2015년 당시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지시로 모두의 화장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버드대나 예일대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설치가 늘고 있고요. 스웨덴에서는 모두의 화장실이 공공화장실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치 확대가 쉽지 않은 현실적 측면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에 취약하다는 등의 학내 구성원 반대가 있어서인데요. 교내 토론회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그런 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는 성범죄 문제에 대처하려면 화장실은 성별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공중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야 되고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공공 건물 등만 예외로 인정한다입니다. 모든 화장실을 모두의 화장실로 만들자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남녀 화장실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의 기발한 화장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왜 대기줄이 남자 화장실보다 항상 길까? 이 같은 질문을 가졌던 영국의 대학생 2명이 여자 화장실 사용 시간을 6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는 이색 화장실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소변기의 출입문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남자 화장실처럼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변기 시트를 닦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자변기 대신에 쭈그려서 앉을 수 있는 화변기를 설치해서 빨리 소변만 보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화장실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덴마크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덴마크의 작은 도시인 로스킬드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해마다 끊임없이 술에 취해서 나무의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디자인이 피트리라는 이름의 소변기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밝은 오렌지색 소변기로 나무에 장착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소변기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수도나 탱크에 연결해서 나무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변기는 파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요. 꽃과 풀이 심겨져 있는 아래쪽에 소변을 보면 톱밥, 목재 조각, 집 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친환경 비루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최대 600명의 소변을 모을 수 있고요. 소변이 가득 차게 되면 원격 제어 시스템이 통보되어서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약간 특이한 화장실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수락산에서 볼 수 있는 달팽이 모양의 화장실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황금산에서 볼 수 있는 암모나이트 모양의 화장실입니다. 네, 다음은 화장실은 아니고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변기 모양의 박물관인 해우제입니다. 화장실 문화 전시관으로 세계 화장실협회의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저희 강연에 가장 처음에 나왔던 화장실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지키는 성소이다 라는 문구가 바로 이곳의 세계 화장실협회 임무 성명서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고 그 다음에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